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재무설계 분야 중에서 투자 분야, 그 중에서도 2020년을 예상해 보는 거죠. 2020년 경기 침체 가능성 있나 없나, 오늘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 한 해를 좀 보면은요, 경기 침체 가능성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설계할 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2020년 예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글로벌 경제 성장 그 경향을 보면은요, 최근 몇 년에 비해서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7%, 그리고 유럽은 1%, 중국은 5.7% 정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2년 동안 비해서는 좀 낮은 전망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좀 특징지를 잡아내야만 2020년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재무설계 측면에서 그래야 좀 더 재산 지키고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18년에 2.9%라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보통 선진국은 1%대 전후에서 성장률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그런데 2020년 예상치는 1.7%니까 좀 낮아졌죠.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 한 1.8에서 1.9% 정도 되니까 1.7% 예상이 된다는 것은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주요국들의 성장률 둔화 추세는 2020년 2분기나 3분기까지 해서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좀 잘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과연 금융 위기로 이어질까? 왜냐하면 2020년을 금융 위기의 한 해라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보통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글로벌 경기 침체, 경기 위기, 금융 위기가 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20년도 금융 위기로 이어지려면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벌어졌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회수와 같은 통화 긴축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좀 돈이 없게끔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너무 물가가 폭등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2019년, 일단 올해 19년도에만 75bp 인하를 했고요. 향후에도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통화 긴축 정책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겠죠.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특히 유로존이나 일본 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채권 매입을 통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시중에 역시 돈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즉 물가가 안정되어야만 이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안 쓰겠죠. 향후 주요국들의 어떤 재정 확대 움직임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어도 인구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해서 과거처럼 어떤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은 좀 약해진다는 겁니다. 즉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 셰일 오일 개발 이후에 유가가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문제가 좀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물가 안정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물가가 잡혀요. 그리고 시중에 돈을 푸는 거를, 그쵸? 막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어떤 전제 조건과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분야의 부채 감축이 있었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장기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전염병 때문에 돼지고기 파동이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은 편이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부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19년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게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예상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2019년 8, 9월에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그럴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 협상 카드가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농민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막 수출하고 있었는데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IMF와 같은 국제 단체들이 좀 트럼프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대만 문제하고 홍콩 문제 때문에 서방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특히나 미국과 협조가 필요하겠죠. 서방이라 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세니까 말이죠. 게다가 중국 외환 보유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3조 달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금들을 좀 분석해 보면 좀 대외 충격이 취약한 편이라고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취하려면 아무래도 미국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2020년도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협상의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이 지속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 대립은 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우리 재무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이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 자, 뭐 이렇게 댓글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퇴직연금을 2020년도에 러시아 시장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려고 한다는데 어떨까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오늘 그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2019년 9월까지는요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장기 채권 중립을 하지 않는 어떤 장기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그동안 축소했던 주식 비중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국 주식도 전년 대비 매력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디아 증시가 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익 성장이 견고한 상태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증시 안정화 정책과 전향적인 어떤 재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디아가 재밌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즉 유가의 하향 안정화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2020년에는 좀 흐린 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입을 생각하셨던 부분은 조금 1, 2년 뒤로 밀어주시는 게 좀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기금리의 추세적 하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0년만 보면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되려 올해 나타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경우는 중립적인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 어떻습니까? 물가 안정이 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높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20년에 대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재테크 투자상품 PPL 두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테크, 미술품 재테크 소개입니다.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돌려드리는 재테크죠. 물론 투자상품이라서 이거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만큼 기대 수익이 높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현물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가 가능하죠. 1년 단위, 그리고 최저 금액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인데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과 같은 때에 큰 금액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큰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한테 부족한 은퇴자금, 이제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 투자상품을 통해서 연금재원 사이즈를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라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우수회원 요청하시고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메인에 다음 카페, 즉 최강내공의 머니쇼라는 다음 카페 그 메인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연락처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